자,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한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이제 속도를 조금 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재배학을 하는데, 이제 재배학을 왜 하느냐? 왜 하죠? 일단 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하죠. 생산해서 뭘 얻기 위함이다? 수량을 얻기 위함이다.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작물을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 말이야. 분류. 그럼 분류를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물을 한번 얘기해 봐봐. 한 명씩 돌아가면 빨리 불러야 돼. 빨리 얘기해. 쌀, 벼, 또 감자. 잠깐만, 내가 정신이 없다. 감자, 고구마, 또 밀, 또 딸기, 또 빨리 불러. 콩. 야, 왔다 갔다 하도록 좀 하지 말고. 또 또 파인애플. 또 빨리 가자. 브로콜리. 야, 힘들게 하네. 정말 힘들게 하네. 뭐 브로콜리, 배추 좋다. 배추, 무, 상추까지 하자. 내가 썼다. 또 이제 없어? 알타리 무잖아. 그거 다 하면 오늘 못 끝나. 또 빨리. 녹두. 강낭콩. 또 옥수수 좋았어. 또 호박 좋아. 또 오이. 또 맞죠. 시금치. 당근. 또 당근. 또 비트. 토마토. 야, 정신없다. 토마토 요즘 가지. 또 가지. 또 양파 이쪽 가지. 또 고추. 또 수박. 좋았어. 수박. 또 수박하면 하늘 수박 또 사고 이래 사지 말고. 이게 다가. 야, 니 실망했다. 이제 아까 수준 없더만. 이것밖에 몰라? 이 다야? 좋다. 여기까지. 콩나물. 좋다. 콩나물 해보자. 콩나물. 근데 작물을 얘기하는데 콩이 있는데 콩나물이 나오면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자, 여러분들 작물을 분류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주곡으로 하는 것, 전분을 이용하는 작물이 뭐냐 하면 벼, 감자, 고구마, 밀, 이런 애들이. 이거는 전분 작물입니다. 됐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식용 작물이라고. 식용이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이해되죠? 주로 많이 먹는 주곡 작물들을 식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옥수수 얘기 안 했나? 여기 있잖아. 얘는 왜 여기 있을까?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콩, 녹두, 강낭콩, 콩나물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식용으로 하잖아. 그죠? 콩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우리가 섭취를 하니까, 녹두, 강낭콩, 이거는 적게 하지만, 요런 것도 다 한다. 범주 내에서는 다 식용이다, 이 말. 됐죠? 식용 중에서,
얘들은 뭘 이용한다? 전분을 이용하는 작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콩, 녹두, 강낭콩 하는 이런 애들은 주로 프로테인, 단백질을 주로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얘들은 그냥 식용작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냥 찢어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같은 말이가 하여튼 그렇게 먹는 거 엄밀히 말하면 찌는 거하고 삶는 거 다르잖아. 삶는 거는 솥에 물을 부어서 여기 넣어서 끓여서 시간 지나서 먹는 거고, 찌는 거는 뭐예요? 밑에 물을 넣고 히팅을 해서 여 위에 광줄이나 여기 놓고 여 위에 해서 그죠? 익으면 먹는 거, 이거 찌어 먹는 거 다르죠, 그죠? 그렇잖아, 개념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 식용작물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전분을 이용하는 거. 벼, 보리, 밀, 호밀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콩과 콩, 녹두, 잠두, 작두콩, 사고 이런 애들은 팥, 이런 애들은 주로 단백질을 이용하지만 팥 같은 경우에는 전분이 더 많아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빠졌는데 잘 안 먹나 봐. 아까도 내가 물어보니까 잘 안 먹는다는 참깨, 참기름, 참깨, 들에서 나는 들깨, 이런 깨류 있잖아, 깨류. 그죠? 그 얘들은 주로 다이렉트로 먹기도 하지만 주로 엄마가 뭐 해요? 참기름, 들기름을 짜죠. 기름. 그럼 어떤 작물이라 하면 되겠다? 기름 작물이라 하면 되겠죠. 한자어로는 기름 유자를 써서 유료 작물, 오일 크랍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참깨, 들깨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그 다음 배추, 상추, 그 무, 시금치 이런 애들이 나왔어. 갑자기. 그 이거는 여러분들 원예가가 있죠, 그죠? 원예가에서 따르는 얘가 원예 작물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는 안 하느냐? 당연히 기본으로 하죠. 그러면 배추, 무, 상추, 시금치 요것은 작물, 원예 작물 중에서 원예 작물을 분류를 하면 여기서 할까요? 자, 원예 작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요거 호박, 오이, 고추, 수박 이런 애들은 어디에 달려요? 지상부 열매로 달리죠.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과일이죠. 과일인데 채소죠. 그래서 과일, 채소류, 줄여서 과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토마토, 가지 이거 다 포함되죠, 과채류에. 그 다음에 요 배추, 무 빼고 상추, 시금치 이런 애들은 뭘 먹어요? 이파리 좋았어. 이파리는 사투리가 표준어가 잎을 먹죠, 그죠? 자, 잎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한자로 쓰면 엽. 그래서 뭐라 하면 되겠다? 엽채류 하면 되겠죠. 됐죠? 과채류, 엽채류 이제 이해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 아까 얘기하던 중에 요 당근, 비트, 양파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뭘 먹어요? 뿌리를 먹죠. 그죠? 그럼 뭐 뿌리 근자를 쓰니까 뭐 건체리 이렇게 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추가로 달면은 뭐 끝도 한도 없이 가겠지. 그거 다 하면 이번 시간 다 끝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분류 방식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분류했죠? 식용작물에서 전분작물 일단 했다, 그죠? 했잖아. 벼, 보리, 밀, 호밀, 기리하고 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기름 짜 먹는 유료작물. 됐죠? 유료작물이라고도 하고 유지작물이라고 한다. 여기는 참깨, 들깨 또. 여러분 아주까리 피마자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 있어요. 잎이 이렇게 넓은 거.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 되면 이걸 삶아서 나물로 해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짜서 뭐 하느냐 하면 항공기 있죠? 항공기에 윤활유를 쓰는 거예요. 피마자 기름이라고.
하여튼 있어. 하여튼 오늘 들었으니까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에 제주도 가면은 사진 촬영하는데 주로 어디 있어요? 유치. 유채꽃. 뭐 제주도는 유채가 빨리 피잖아. 지금 가면 뭐 만발에 있어요. 그죠? 그 유채는 기름을 짜게 하는 거예요. 그 유채 이런 것들이 무슨 작물이다? 기름 작물, 오일 크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기름 작물 했어요. 그 다음 뭐 여러분들 뭐 얘기가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욕하면 나일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작물을 하니까 나일론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석유에서 나는 거죠. 땅에서 나는 거잖아. 땅에서 난다 표현이 좀 그하게 돼버리는데 작물에서 나는 거. 그게 뭐다? 과거에 문익점 선생님이 알죠? 카튼. 이거죠, 그죠? 이거 가지고 과거에는 이불 솜도 만들고, 베개 솜도 만들고,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왜 옷에 안에 좀 툭툭하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게 다 솜이에요, 솜. 모카솜. 모카 본 사람? 2명밖에 안 되나? 하여튼 여기 산청이 시베지예요. 산청에. 산청. 지금 불이 나가 좀 난린데 하여튼 요 산청이 목화 시베지 문익점 선생님의 뭐 처갓집이 아마 여기 있어요. 어쨌든 그 시베지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 되면 가보고요. 자, 목화, 그 다음에 닭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골, 뭐 수세미도 이런 쪽에 포함되죠. 이런 것들이 다 뭐 섬유작물이다. 섬유를 사용하니까 섬유작물 이렇게 분류를 한다. 자, 1번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전분작물 했죠. 두 번째 유지작물, 기름작물. 세 번째 섬유작물 했죠, 그죠? 자, 어머니가 면탕 하여튼 국을 끓인다. 끓이는데 야,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그죠? 그래서 뭘 넣죠, 그죠? 맛있으라고. 그죠? 뭘 넣어요? 미원 익혀뿐만 누구 미원? 손 들어봐. 맞아, 조미료 맞는데 지금 흐름을 좀 잃고 가자고. 지금 작물을 하는데 미원 익혀뿐만 그 미원 속에 들어가는 건 뭔데? 좋아. 가보자, 가면 끝까지. 자, 미원 좋다. 미원은 주 원료가 뭐예요? 사탕수수, 슈거케인. 사탕수수에서 뭐 짜고, 설탕 짜고,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를 갖고 미원 만들죠, 그죠? 다양한 거 이제 넣어서 이 미원 만드는 거야, 조미료. 그죠? 근데, 작물을 갖고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들, 매운탕이나 먹을 때 뭐 넣는 거 있잖아. 산초. 산초, 또, 방아잎, 후추, 뭐 이런 애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 향기도 나면서 뭘 한다? 맛도 개선한다. 그래서 향신료라 그래. 안 썼나? 향신료. 향신료에 미원도 넣자. 작물이 아닙니다. 작물이 아니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나중에 답안 보면 향신료에 미원이 넣으면 안 돼. 자, 어쨌든 향신료 뭐가 있다고? 후추, 산초, 그 다음 고추도 마찬가지죠. 고추 향신료로 쓰는 거 있어요. 맛도 내고 하는 거 쫑쫑 다져가지고 빨강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여기 포함되겠죠. 후추, 산초 말고 또 있잖아. 산초 닮은 애. 방아도 여기 포함되죠. 방아잎 등등. 자, 요런 것들이 뭐다? 향신료다. 이 네 번째인가? 네 번째. 그 다음 또 있다. 섬유했고 향신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옥수수를 내가 어중간하게 표현했잖아. 여기 썼잖아. 기억납니까? 그 옥수수를 왜 이어서 쓸까? 옥수수는 전분이 많은데 이유가 있겠죠? 기름도 있잖아. 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렇지. 옥수수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식용으로 하는 거 있지만 실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뭘로 한다? 가축 사료예요. 사료 작물이 사료. 포레이지. 사료 작물. 포레이지 크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료에는 옥수수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목초의 여왕 알팔파. 그 다음 호밀 뭐 이런 애들도 호밀도 청예로 해서 풀 때 베어서 하는 것 다 여기 포함됩니다. 클로바류. 클로바류라고 내가 지금 표현했죠. 클로바는 알죠? 행운의 클로바, 이 네이 클로바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이 네이 클로바가 왜 행운의 클로바가 되는지 알죠? 나폴레옹이 말 타고 가다가 졸다가 밑을 보면 신기한, 잎이 4개짜리가 클로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이, 뭐야? 하고 숙였는데 총탄이 탁 피해갔죠. 그래서 그걸 보고 행운의 클로버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아까 우장춘 박사님이 만드신 방법을 하면 얼마든지 뭐, 잎 6개짜리 뭐 변이종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좀 시대가, 기술이, 과학이 그만큼 발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뭘 했나요? 5번째 사료작물 했죠? 그런데 사료작물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직접 먹어요? 아니면 직접 안 먹어요? 직접 안 먹죠. 옥수수 식용 말고 옥수수 줄기 뭐 예를 들어서 잎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람이 직접 안 먹잖아. 그럼 누가 먹어? 가축이 먹잖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사료 작물이 약 1000만 톤입니다. 1000만 톤. 이해됩니까? 1000만 톤. 한번 써볼까요? 톤. 1000만 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5200만이죠. 그럼 1인당 얼마? 약 200kg. 의 사료작물을 수입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는 사료작물 뭐 먹도 안 하는데 옥수수, 알팔파 이거 나 안 먹는데 이거 누가 먹냐고. 200kg씩. 여기 우리 30명, 34명이면 6.6톤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얘 누가 먹어요? 그래, 가축이 먹는 거예요. 소, 돼지, 닭 이런 애들. 그건 소고기 먹잖아. 닭고기 먹죠. 그 다음에 닭고기 먹죠. 사료작물 수입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수입한다. 그러면 자, 다른 말로 무역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뭘 수출해요? 주로 수출하는 게 주로 뭐 반도체 비롯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저 삼성 갤럭시 폰부터 시작해서 LG에서 만든 TV, 현대 자동차 뭐 등등 그죠? 이런 공산품들을 주로 엑스포트 한다며 수출하죠. 그 다음에 임포트 하는 것은 주로 농산물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다? 가만히 보니까 얼마쯤 되겠다. 이게 사료작물만 벌써 1000만 톤 수입하니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료작물하고 다 포함하는 모든 작물, 그죠? 요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거에 몇 프로 될까? 사료작물 포함하면 22%밖에 안 돼요. 요걸 식량 자급률이라 그래요. 식량 자급률이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생물이 소비하는 양에 대한 생산량을 하면은 실제 22%밖에 작업이 안 돼. 나머지 78%는 전부 임포트 한다. 주로 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 거예요. 밀. 여러분들 밀 1년에 몇 킬로 먹어요? 여러분들 거의 34kg 정도 먹어요. 1년에. 쌀은 54kg 정도 먹어요. 그럼 밀 작업률이 몇 프로?
응?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밀 생산하던가? 아니, 거의 100% 수입이야. 99.5% 수입이야. 0.5% 작업하고 있어. 그게 왜 그럴까 하는 문제는 그것까지 얘기하면 못 맞히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가격이 싸고 분질이 미국계, 캐나다께 좋으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밀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업률을 높이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우리 과에 지금 옆에서 강의하고 계신 조성우 교수님 밀 하고 계시죠?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밀 육종가입니다. 밀 품종 만들고 계세요. 어쨌든 새로운 신품종 밀을 미국 거보다 또는 다른 나라 거보다 밀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도 많은 걸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밀을 거의 원조를 받다시피 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6.25 우리 동란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사실 미국의 원조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밀 작업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식량을, 그죠? 우리의 목숨을 외국에 담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률을 높여놔야 된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30%까지 높여놔야 됩니다. 지금 0.5%, 1% 이래갖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료작물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자, 요것은 사료작물은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되는 작물. 가장 많은 게 옥수수, 알팔파, 클로바류. 우리나라에서는 호밀도 재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향신료까지 했고, 그 다음 6번째.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면은, 취업 선호도 1위 하면은, 일단 공무원, 공기업,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농업회사, 있었잖아. 그 중에서 농업회사 가라면은, 주로 경기화학, 남해화학, 비료 만드는 회사, 대기업에 가고 싶죠? 그렇다고 하자, 없더라도. 그죠? 비료 만드는 회사. 비료작물, 6번째. 이걸 이제, 과거에는 뭘 했었냐 하면, 녹비작물이라고 했어요, 녹비. 녹비가 뭐냐면, 풀을 때 베어서 비료로 이용하는 작물이에요. 풀을 때 베어서.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호밀도 들어가 있지만은, 자운형, 그 다음에 헤어리 배치 이런 애들이 과거에는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심겼는데 지금은 어때요? 화학비료가 원체 우수한 게 개발되다 보니까 얘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 그러니까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 자원형, 헤어리 배치, 호밀 이런 애들을 풀을 때 베어서 땅 속에 넣어서 뭘로 했다? 대비로. 그러므로 비료로 썼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작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 16대 원소가 있었죠. 그죠? 규소 포함해서 내가 17대 원소를 했죠. 그죠? 17대 원소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이 녹비 작물에서 거의 보충을 해줬다. 하지만 이거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했다? 지금은 화학비료를 주니까 이게 녹비 작물을 이용하니까 시바르당 벼 예를 들면 한 300kg 생산하던 것이 화학비료가 출현함으로써 600kg, 700kg까지 수량이 정수가 돼요. 수량이 높아지는 것을 정수라 그래요.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의 혁명, 비료의 혁명은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수 옆에 있잖아. 여수, 남해 옆에 여수. 지금 해저 터널도 지금 뚫고 있어요. 여기 여수 가면 여수 산단에 비료 공장이 있어요. 남해화 공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큰 비료 회사는 경기화학, 남해화학 이 두 개가 가장 크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녹비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사실 일본식 한자예요. 녹비작물. 그래서 우리말로 고치면 뭘로 하면 되겠다? 풀을 때 그름으로 이용하는 풋그름 작물 이렇게 하자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그 법령 그 용어들을 다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어요. 풋그름 작물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프다. 과거에 밤에 갑자기 아프다. 아니면은 뭐 기침을 많이 한다. 뭐 할 때 먹는 뭔가가 있었죠. 기침 많이 하면 주로 먹는 거. 배도라지. 그렇지. 배도라지. 좋았어. 그런데 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과체류에서 일단 채소만 했네. 가만히 보니까 원예작물에서 잠깐만 이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 갑니다. 자, 원예작물 지금 하다가 이 채소를 했죠. 그죠? 과체류, 엽체류, 건체류, 채소만 했죠. 그죠? 그죠? 근데 과수가 있죠. 그죠? 과수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나는 배, 사과, 감 이런 애들이 전부 과수입니다. 그죠? 적을까?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럼 배 하나만 적을게. 그 다음에 과수가 있고 또 화예가 있어요. 화예. 이 꽃이죠. 플라워. 네, 꽃입니다. 화예류. 이렇게 구분한다고. 원예작물을 구분할 때는 자, 채소작물, 과수작물, 화예작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인과류, 준인과류, 그 다음에 장과류, 안에 핵이 있는 핵과류 이렇게 또 세분해서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다 못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자, 그러면 배 도라지 할 때 도라지 프라티코돈 라딕스라고 하는데 하면 어쨌든 이 도라지가 기관지 전식에 좋다. 그죠? 가래 같은데 좋다. 그 다음에 기력이 약하다, 힘이 없다 할 때 주로 많이 먹는 거. 응? 크게 얘기해봐. 생강. 어? 생강이. 생강. 야, 니는 조금 특이하게 가네. 좋아. 생강도 좋은데 가장 많이 우리 고려 뭐 있잖아. 인삼. 인삼. 이렇게 생겼잖아, 인삼. 그지? 뭐처럼 생겼다? 인삼이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인삼이라 선다고. 어쨌든, 자, 인삼. 지금 홍삼 얘기를 했는데, 이 인삼을 그냥 먹으면 이게 양인들, 그러니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애들 잘못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해서 먹는다. 그게 홍삼이에요. 그 홍삼은 어민이든 양인이든, 어민은 손발이 좀 차고 열이 좀 적은 사람, 그걸 어민이라 그래요. 양인은 주로 얼굴색이 홍조를 띈다든지 조금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 그 양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삼은 양인한테는 원래 안 좋아. 근데 이걸 가공을 한 거야. 가공을 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한 게 뭐다? 홍삼이다. 그 홍삼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게 뭐다? 가볼까? 홍삼. 흑삼 들어봤죠? 무슨 뭐 있잖아. 정관장에서 나온 거 뭐 하고 있잖아. 흑삼. 명절 선물에 많이 지금 쓰이고 있잖아. 어쨌든 이런 인삼들이 파워풀하는 힘을 내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런 애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력이 약한 사람들 강하게 하고, 기관지 천식 있는 사람 기침 가래하고, 폐가 안 좋은 사람에게 도라지를 먹이고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다? 약용으로 쓰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약용작물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medicinal crop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게 7번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아까 향신료 했지? 그죠? 그 향신료인데 맛하고 향도 내지만 향만 내는 작물이 있어. 8번째. 뭐가 있을까요? 장미, 향장미. 야,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저도 향수 만들려고 공부한 적 있어요. 그래? 야, 대단하네. 향수에 쓰이는 모든 작물,
그러니까 지금 향장미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뭐 있지? 베르가몬. 응?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통칭했어. 어?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렇지. 그 허브가 다 뭐예요? 허브류라고 해야 되겠지.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향료작물이. 그 여러분 향나무에서 나는 향이 있잖아. 그거 다 향유예요. 그는 우리가 식용을 하진 않지만. 그런데 허브 같은 경우는 식용을 하는 게 많죠.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왔지만 이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그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요거 치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자, 이제 정리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작물을 분류할 때 작물 크랍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첫 번째는 식용작물,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유료작물, 세 번째는 선유료작물, 네 번째는 했던 거 향료작물 또는 향신료작물, 다섯 번째 이거는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향료작물, 여섯 번째 사료작물, 일곱 번째 녹비작물, 풋거름작물. 여기 나오나? 풋거름작물. 여덟 번째 약용작물, 아홉 번째 원해작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정의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식용작물은 우리가 바로 이제 밥이라든지 아니면 그 양념이 아니고 그 반찬류를 해서 바로 직접 먹는 작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장 많은 게 이제 벼쌀이죠.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이 있고 또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죠? 주로 이제 여기서도 전분을 많이 이용하는 작물을 전분유 작물이라고 하고 단백질을 많이 이용하는 작물을 단백질 작물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핫하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물이 유료 작물이다. 기름을 짜서 이용하는 작물이다. 여기는 이제 건강에 몸이 좋은 순수로 하면은 들기름, 들깨죠. 들깨. 이 들에서 자란다, 야생에서 자란다 해서 들깨예요. 그 다음 참깨,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 유채, 그 다음 피마자. 피마자를 다른 말로 아주까리라 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아주까리. 이런 애들이 유료작물, 기름을 짜서 이용하는 작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섬유로 이용해서 하는 작물은 가장 많은 게 이제 아직도 미국에서는 섬유료 작물 재배하고 있어요. 텍사스라든지 루이지아나 저 남쪽에 가면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그 인근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화죠. 그 다음에 땅나무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왕골. 이 왕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은 윤동주 선생님의 시에 보면은 로꼬조란 말 들어봤나요? 여섯 자의 다다미 이 말 처음 듣나요? 방 하나가 있어. 방 하나가 이제 6개짜리 이게 요 다다미가 요렇게 있어요. 그 왕골 요런 섬유로 이게 조물조물하게 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제 고급 일식집 가보면 이 밑에 바닥이 짚은 아닌데 짚 비슷한 거 아주 소프트한 걸로 만들어진 게 있어. 그게 다담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깔개 그냥 매트 깔개 매트예요. 영어가. 우리말은 하여튼 깔개 있어요. 방바닥에 까는 거예요. 푹신푹신하죠. 이거 비싸요. 요게 이제 하나가 60cm 1.2m인가 그래요. 1.8m인가 1.2m 하여튼 그래요. 요거 6개짜리를 이제 록구가 유기제 록구조 하는 윤동주 선생님이 거기서
과거에 유학했던 공부했던 시절을 읊어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왕골하고 이런 섬유류 작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예요. 그 왕골은 순 우리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910년에 경술국치죠. 경술전에 국가의 치욕을 당한 날입니다. 그죠? 당한 해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일본 학자들이 한국에 왔어. 그 중에서 이 한 분이 마키노라는 분이 있어요. 마키노. 예, 이분은 그 히로시마 밑에 시고쿠라는 큰 섬이 있어. 여기에 이제 출신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들 조사를 싹 다 했어. 싹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식물명에 나중에 딱 보면 뒤에다가 우리가 분류할 때 속명 쓰고 그 다음 종명 쓰고 그 다음 명명자명 쓰죠.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여기 명명자명에 마키노라고 쓴 요것은 이분이 다 한 거예요. 그 수천 종을 자기가 이게 학명을 다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하지, 일본에서는 아주 위대한 학자로 꼽힙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한테는 아픈 과거입니다만 일본에서는 그렇다. 어쨌든 식물을 그래 분류해놨는데 이 왕골은 우리나라가 원산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순 우리말로 왕골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건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향신이라 했죠. 강연 뒤에 나오니까 향신료는 향기를 내면서 맛을 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아까 미원도 나왔는데 미원은 일단 가공이니까 빼고요. 작물로 하면 뭐다? 작물로 하면 뭐다? 후추, 그 다음 산초, 그 다음 방아이, 이 등등이 여기 포함돼요. 그 여러분들 그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혹시 먹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요? 고수라는 게 들어가죠. 고수 좋아하는 학생 손은 한 명밖에 없어. 다 싫어? 손 들어봐. 고수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됐어. 근데 왜 싫어해? 맛없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고수 엄청 좋아하거든. 어쨌든 그래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 그럼 그 이제 맞춰서 이렇게 더 드시 하면 되겠지. 식당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지피가 빠지네. 산초하고 지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난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기름 작물을 일단 분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향료 작물 아까 얘기했죠. 그죠? 가장 많은 게 허브류죠. 그죠? 허브류입니다. 그죠? 여기 다 포함됩니다. 향기 내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장미에서 기름 뽑아낸다는 거 들어봤나요? 처음 듣죠? 네. 장미를 한 10톤 정도 하면은 기름이 몇 그램 정도 나와. 몇 그램. 금보다 비싸. 금은 뭐 택도 없어. 그 정도로 장미 기름이 비싸요. 그럼 어디에 쓰겠어요? 향수 만드는 수 있지. 실제 그렇다고. 그래서 그 많은 그 육종가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장미에 그냥 가면 향이 나잖아. 그 향이 나는 게 뭐냐? 정류, 기름이거든. 여러분들 바카 알죠? 바카. 페퍼민트, 민트 하는 거. 처음 듣나? 우리 식당에 가면 요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서 사탕이 있잖아. 있어. 그게 바카야. 그 바카 향. 그게 뭐 통상적으로 좋을 거야. 싫어하는 사람 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 기름이에요. 이게 바카유라 그래. 정내 하여튼 그건 공예작물 시간에 또 배우고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작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직접 먹는 게 아니고 누를 통해서 먹는다. 가축. 가축이 그래서 포레이지 크랍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는 소, 말, 닭, 돼지 뭐 이런 애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1,000만 톤 정도를 수입하는데 우리는 직접 먹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얘들 가축을 다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으로 보면 아주 비경제적이고 비실용적이잖아. 그죠? 그 소, 돼지 많이 키우면 방귀 많이 껴서 뭐 또 털은 많이 해서 뭐 된다. 지구 온난화돼서 지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죠? 아, 그렇잖아. 현실을 따져보면 우리는 현실의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게 드러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지. 그걸 덮어두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은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거기에 대처방을 마련해야 돼. 그럼 가축이 털은 많이 하고 방귀 많이 끼고 하면은 방귀도 적게 끼고 털음도 적게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축산 분야에서는 그런 소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지속적인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로 지속되면은 100년 못 갑니다 인류가. 내가 장담컨대 1880년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 이전에는 지구의 CO2 농도가 얼마? 280에서 300 ppm이었어요. ppm은 100만 개 중에 한 개라는 뜻입니다. 100만 개 중에 280개, 300개였던 게 지금은 얼마냐? 420개예요. 420 ppm입니다. 이 추세로 컨트롤 안 하고 계속 간다 이러면은 우리 인간이 살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00 ppm까지 가버리면요. 대기 온도가 2.5도, 3도 높아져 버리면 해수면 상승하죠. 여름 뭐 무한정 더워버리죠. 일반 식물들 거의 다 3일 다 됩니다. 그럼 사목화되죠. 그러면 뭐 끝난다고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사료작물 했죠. 그 다음에 이건 뭐고? 풋거름 작물이라 했죠. 그죠? 사료로 사용 안 하고 요거는 풀을 때 베어서 만다 토양의 비료로 이용하는 거. 아까 뭐가 있었다? 콩가 작물은 혈이배치, 자원형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화분가루는 벼화자고 콩가는 콩입니다. 콩류. 요걸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화분가는 뭐냐면 종자를 이렇게 심으면 유건이나 유화가 출현하면서 떡잎이 한 개 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니까 왜 떡잎이라 그래요? 근데 콩은 어때요? 심어 놓으면 얘가 요렇게 나죠. 그죠? 두 개죠. 한 개, 두 개. 그 쌍이죠. 그래서 쌍떡잎 식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콩가는 다 쌍떡잎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조금 얘기 더 해볼까? 아까 토양 환경 얘기하는데 비료가 없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조금 더 갑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이 옛날에는 우리가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한 가지 작물을 그냥 벼면 벼, 콩이면 콩 쭉 심었어요. 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양분들이 전부 고갈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물이 못 자라. 자라긴 하는데 수량이 너무 없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옛날에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요. 종합과학을 했어요. 철학만 한 게 아닙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뭐 한다.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농법을 제안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걸 1, 2, 3으로 나누자 또는 A, B, C로 나누자 해서 야, 하나는 쉬어라. 쉬는 걸 휴경이라 그래요. 휴경. 휴경을 해라. 두 개만 하고. 요걸 이제 3포씩이라 쪼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것도 쉬어라. 요거는 또 재배해라. 그 다음에는 요것만 쉬어라. 요거 양쪽에 재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짓는 거. 이걸 3포씩이라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세 개를 나눴어요. 나누는데 한쪽에 뭐냐면 소위 콩가를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팔파, 뭐 혈이배치, 자원형, 그 당시에는 자원형 없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혈이배치를 딱 재배를 하니까 콩가거든요. 이게 콩에는 뭐가 있냐면 콩뿌리에 근류균이 있어요.
뿌리 혹 들어봤죠? 이 뿌리에 혹이 있어요. 혹. 여기에. 그 혹 속에 뭐가 있느냐면 근력균, 뿌리에 균이 있어요. 요 안에. 그 여기 핑크빛이 띄어. 요게 핑크빛. 그 얘가 뭐 하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 이 질소는 뭐예요? 비료의 가장 첫 번째 원소죠. 그죠? 첫 번째 원소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 지난 시간에 NPK가 비료의 3대 원소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간다 했잖아. 그죠? 어쨌든 요 질소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질소 비료를 안 줘도 돼. 얘를 재배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콩을 딱 콩이 아니고 콩가를 재배를 하니까 뭐 한다? 비옥도가, 토양에 비료가 더 많아지는 거라. 질소가 특히. 그러면 수량이 이렇게 그냥 산포식으로 했던 것보다 이렇게 콩가를 재배를 하니까 수량이 더 증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요걸 이제 계량 산포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풋그램 작물 했고, 그 다음 이제 약용 작물 나오는데, 약용 작물은요, 우리 이 약용 작물은 지금 우리 학교에 그 약용 작물만 연구하는 과가 있어요. 뭔지 알죠? 항로와 신소재 과 여기서 약용 작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그 역사적으로 최고의 의서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허준 선생님이 1615년인가 완성했죠? 그때 완성한 동의보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또는 생존하는 거의 약이 되는 작물들을 총망라한 거예요. 거기에는 실제 이제 탐방, 약재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가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걸 탕으로 끓이는 방법, 그 다음에 침술, 그건 침구라 그래요. 이 모든 부분들이 총망라에 집대성돼요. 아주 동양의학의 최고의 서적입니다. 의서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그 동의보감 드라마는 볼 시간이 좀 부족할 거고, 한번 볼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에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한의사, 한약방 하면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문명의 발전하고 우리 의식의 차이가 그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가면 바로 치료가 되고 낫아야 되잖아. 그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양방은 어때요? 밤에 단방에 효과가 바로 탁탁탁 오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그렇죠. 그런데 한약, 한방 이쪽은 몸 전체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서서히 돋우기 때문에 효과가 느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고 하여튼 문제는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어쨌든 양방이 좋다, 한방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한방을 발전시켜 놓았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단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약용작물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인삼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많이 유명했잖아요. 고려 인삼 하면은 최고로 쳤잖아요. 중국에서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당기, 미백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배를 따시게 하는 아기를 못 낳는 옛날에 여성들은 이 당기 복용함으로써 효과가 있고 하는 등등 혈액순환을 하고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방에 항시 들어가는 감초 들어봤나요? 네, 감초. 약간 단맛을 내면서 독성을 중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약성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약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고알이 독이 있죠. 위험하죠. 그런데 그걸 법제를 잘해서 아주 극소량으로 하면 약이 될 수 있다. 뱀이 독을 갖고 있죠. 뱀독, 베놈이라 그러잖아. 뱀독을 어떻게 한다? 사람이 주사로 사용한다. 약으로도 효과가 있다. 아주 효과 좋은 약으로. 진해가 독이 있죠. 진해 독. 이걸 많은 제약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고. 그래서 할 분야들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많다. 그래서 산업곤충학 시간 3학년 때 배우나? 3학년에 배우잖아. 그런 시간을 다 해요. 어쨌든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할 분야가 많다. 그래서 약용작물 아까 감기, 기침, 뭐 폐렴 이런 쪽에는 도라지가 좋다. 그럼 도라지를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도라지를 생으로 씹어 먹으면 좋겠네. 어때요? 좀 먹기가 쌉싸름하잖아. 먹기 힘들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분해를 잘 못해. 예를 들어서 삼이 있으면 인삼보다 더 효과 좋은 게 뭐예요? 산삼이라 하잖아. 그죠? 그럼 산삼 그 먹으면 효과 있나? 그냥 먹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먹는다? 달였어. 약불에 서서히 달였어.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할 때 홍삼이 나오고 흑삼이 나왔죠. 그거예요. 그래서 홍삼, 흑삼 만드는 방법은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인삼이 있어. 세척을 해. 그 이제 수삼이라 그래요. 수삼을 가지고 세척을 깨끗이 한 다음에 뭐 한다? 요걸 전기밥 통 있잖아. 손 말고 통에 60도씨 정도 되는 물을 밑에 통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밑에 짜자가에 깔고 여기에 이제 망이 있겠죠. 망을 넣고 여기다가 놓는 거라. 네, 그럼 60도씨 세면 정발이 될까 말까 하면서 그죠? 요게 숙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일명 발효가 되어 가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사포닌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사포닌은 주로 이제 소이빈에 많아요. 콩에 많고, 그 다음 그 인삼, 그 다음에 도라지 이런 쪽에 많아요. 근데 많은데 얘가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근데 고분자가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분자로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자로 깨는 게 이 발효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 그럼 바로 밥 먹으면 바로 내가 힘 팍 나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뭐 강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거가 아니야. 아니다. 뭘로 분해돼야 된다. 밥이 뭘로 분해돼야 돼? 전분이. 자, 처음에 만들 때 잎이 있었다. 태양에서 광합성을 했다. 얘기했죠, 그죠? 광합성은 뭐와 CO2하고 물하고 결합돼서 CH2O라는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 나오는 게 O2, 그 산소가 나온다 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빛이 여기 쪼이면, 그죠? 그러면 분자식을 맞추려면 6분자의 이산화탄소, 6분자의 물, C6H12가 되겠죠, O6. 산소 6분자가 나온다. 요게 이제 일반 광합성 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빛이 없다면 역반응이 거꾸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역반응이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당들이 여러 개 모여서 스타치 전분을 만든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들면 이렇게 타고 가서 곡물이 있으면 여기다가 차곡차곡 사이가 요게 전분이 된다, 스타치가 된다 했죠, 그죠? 우리는 먹는 게 전분이다, 그죠? 이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된다 했죠, 그죠? 안 했나? 그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은, 아밀로스는 카본이 이 싱글 본드로 쭉 연결된 걸 말하고, 수소.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여기에다가 카본 체인이 더 이렇게 연결돼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찰밥 먹으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 칠 때
선배나 후배 또는 선생님들이 찹쌀떡, 찰밥을 엄마가 해주는 이유가 이게 배 고프지 말고 시험 잘 봐라, 든든하게 해라 해서 요거는 분해가 늦으니까 이 아밀로펙틴이 많은 찹쌀을 먹는다 이 얘기를 했죠. 그죠? 안 했나? 안 했으면 지금 했다. 그죠? 지금 들었잖아. 안 들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당이 뭐 한다, 우리 몸에 이용된다. 그 여러분들 급하게 병원에 갔다 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혈압 몇 박 재고 바로 꽂죠, 주사바늘. 꽂잖아. 그게 뭐예요? 이거 주는 거야. 밥 먹으니까 이거 주는 거지. 당부터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야. 그러니까 스타치, 이 전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당에서 만들어지니까 이 전분을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을 분해를 해야 되겠지. 분해를 해서 당으로 만들어야 이게 우리 혈관을 타고 각 세포로 가서 에너지를 마이토콘드리아에 소비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누가 분해하느냐?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게 아밀라아제라는, 아제가 엔자임 효소란 뜻이다 얘기했죠. 그죠? 효소가 분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돌려보면 된다. 유튜브 찍는 이유가 그냥 찍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오타가 있다, 설명 잘못하면 딱 카톡을 보내. 교수님 그 설명 틀리는데요 하면 내가 바로 정정해서 딱 해준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어디까지 했다? 약용작물 했다. 그죠? 자, 이제 원해작물만 한 번 더 훑고 갑니다. 자, 원해작물은 맨 처음에 좀 큰 거부터 하자. 키가 큰 거. 과수원해, 그 다음 채소원해, 그 다음 화해원해. 자, 과수는 이제 인과류, 준인과류, 그 다음 아까 뭐가 있다 했죠? 백과류, 장과류, 또 견과류도 분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과류는 뭐냐면은 이 껍질이 주로 못 먹는 거 생각하면 돼. 딱딱해. 그 뭐가 있죠? 배 껍질 먹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 그 다음에 준인과류는 껍질이 약간 부드러우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감 같은 거. 사과. 핵과류는 안에 가운데 핵이 있는 거. 뭐가 있죠? 호두. 호두 안에 핵이 있잖아. 또 앵두. 앵두 알아요? 앵두 몰라? 그러면 앵두 모르면 맞다. 좀 이따 얘기하려 했다. 지적 잘했어. 그 다음 앵두 말고 자두, 살구, 뭐 이 구자 들어간 이런 애들 있잖아.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이런 게 있잖아. 씨가 단단하잖아. 그 핵 할 때는 뭐예요? 가장 핵심 가운데 이런 말이잖아. 뉴클레어. 핵이 있고 이렇게 과육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장과류는 뭐예요? 베리, 이거는 물이 많은 거. 바나나, 바나나는 아니고. 이 포도. 그 다음 무화과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견과류는 방금 얘기했죠. 뭐가 있었다? 호두. 또 뭐가 있나? 아몬드 있죠. 이런 애들. 딱딱한. 씨 전체가 딱딱한 거. 견과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채소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위에서 내려가 봅니다. 열매를 맺는 과일 채소, 과채류를 한다 했죠. 그죠? 여기는 그 다음 이제 잎을 먹는 엽채류, 그 다음 뿌리를 먹는 근채류,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과일 채소로는 토마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토마토, 가지, 수박, 그 다음 고추, 또 파프리카, 이런 애들 다, 이게 다 알죠? 그런 애들이라고. 위에서 지상부에서 1년생인데 1년생입니다. 이게 과수는 열애살이에요. 목지라 되어 있고 열애 자라. 근데 이 채소류는
다 1년생이에요. 1년생인데 특히 과체류는 뭐 한다? 1년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거. 근데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 내가 기다려 볼게. 혹시 내가 잘못 설명됐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 자, 이 고추, 가지, 피망, 그다음 또 뭐? 수박, 멜론, 참외, 뭐 등등 이런 애들. 그다음에 엽채류는 잎을 이용하는 거잖아 했죠, 그죠? 여러분들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때 뭐 사 먹나요? 상추, 뭐 시금치, 깻잎. 깻잎은 들깨잎입니다. 참깨잎이 아니에요. 들깨잎. 근데 들깨는 아까 유래작물이었잖아. 했잖아. 기름작물이었잖아. 들깨 있잖아. 근데 품종이 있고 씨앗 먹는 들깨 품종이 따로 있고. 그래, 이쯤 돼야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이거는 기름 짜는 거고, 종실용이라 그러고, 요것은 잎을 이용하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 이 말. 그래서 종실용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료작물에 포함되고, 잎을 활용하는 것은, 요것은 뭘로 포함되어서 원예작물로도 엽처리로, 뭐 꼭 원예작물이 아니고 엽처리로도 포함이 된다. 이거는 식용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엽채류. 그 다음, 뿌리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거. 뭐가 있나요? 땅 속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맥주 마실 때 땅콩 있잖아. 그 다음 또, 소화 안 될 때 먹는 무, 땅콩은 순무, 또, 당근. 당근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좋다 하면 사잖아. 이런 애들.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화해. 요 앞에 나가면 있는 꽃이 있죠. 요렇게 화분으로 해놓은 거. 네, 유튜브 올려놨잖아. 펜지. 아까 나온 장미, 라일락, 뭐 등등 이런 애들이 뭐다? 예, 화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화해를 이렇게 이해가 된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설명 하나 잘 못한 거 있지? 네. 뭐? 땅콩은 풍류고 정확히 말하면 열매 아닙니다. 뿌리가 아니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수준이 하이 클래스. 땅콩 지금 얘기하는데 땅콩이 내가 방금 건체류라 했잖아. 그죠? 이 채소가 아니에요, 얘는. 이 땅콩이야. 이건 너무 깊이 가는데 땅콩은 잎이 꽃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땅콩이 어디에 달려요? 뿌리에 있죠. 꼬투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요 안에 땅콩이 있잖아.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꼬투리고 이거는 종자고, 그죠? 그 꽃이 피는데 얘가 열매가 땅 속에 달려. 이 왜 이럴까? 그냥 과제를 할까?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에 땅콩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게 꽃이 피가지고 꽃이 떨어져요. 밑으로 내려와. 여기서 열매를 맺어. 그래서 꽃이 떨어질 낙자에서 낙화성, 낙화생, 낙화성 이런 말을 씁니다. 이해됩니까? 낙화성 식물이다.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 내가 이 분류할 때, 과체류 할 때, 뭐가 고추, 다 1년생이라 했죠? 아니죠. 왜? 왜냐면 그 고추는 실제로 못 본 식물이고 자생지에서는 그 온도 겨울에 얼어 죽을 뿐이지 그 자생지에서 따뜻하니까 자연색으로 크게 자라요. 박수 한번 줍니다. 자네는 근데 뭐 하다 봤어? 그냥 집에서 식물 키우다가. 이 정도 되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니, 다 몰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제. 고추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 춥기 때문에 겨울을 소위 오버윈터링 못 해. 그래서 그냥 얼어 죽어. 근데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 가면 겨울에 10도씨 이하로 안 내려가. 그러면 얘가 자라. 나무처럼. 그죠? 그건 목본성이야. 그 아까 얘기할 때 내가
과체류 하면 1년생이라고 한 거기에 완전한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거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죠? 자, 오늘 한 걸 이제 종합 결과를 이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면적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국제 단위는 뭐다? 헥타르다, 그죠?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으니까 그냥 10R, 그죠? 1000제곱미터. 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다, 그죠? 요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의 단위 했죠, 그죠? 메타, 킬로미터, 그 다음에 미리, 센티미터까지 개념을 잡고, 그 다음 무게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은 킬로그램인데 거의 1000분의 1은 그램, 1000배는 톤, 그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을 때는 거의 뭘로 한다? 톤으로 하는데, 우리가 유효자리 표시하는 거는 몇 자리? 3자리로 한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분들이나 뭐 바깥에서 뉴스에서 뭐 5톤 하는데 우리는 5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5.03톤, 5.02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배학에서 다루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토양학, 그 다음에 유전 6종,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환경, 통계,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상,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학문이 재배학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물을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식용작물은 크게 전분작물과 단백질 작물, 기름 작물로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식용작물 하면은 많이 먹는 메이저 작물을 말한다. 벼, 보리, 밀, 콩 등, 감자, 고구마 요까지. 근데 더 상세히 얘기하면 감자, 고구마는 서류라고도 분류를 해요. 서류. 감자, 고구마는 이게 재배학 시험 보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 기름 짜는 기름 작물, 그 다음 옷감을 만들어 쓰는 섬유류 작물, 그 다음에 약으로 쓰는 약용 작물, 그 다음 사료를 이용하는 사료 작물, 그 다음에 향과 맛을 내는 향신료 작물, 그 다음 향을 내는 향료 작물, 그 다음에 풀을 때 베어서 비료로 이용하는 비료 작물 안 하고 풋거름 작물, 그죠? 과거에는 녹비 작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약용 작물 했죠,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원예 작물을 분류할 때는 가수원예, 채소원예, 화예원예 이렇게 한다. 과수는 크게 분류를 하면 인과류, 준인과류, 장과류, 핵과류,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방금 했잖아. 갱과류. 내가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를 분류할 때는 뭐로 한다? 매니의 키가 크고 열매가 달리는 과체류. 그죠? 그 다음에 잎을 먹는 엽채류, 뿌리를 먹는 건체류. 이렇게 분류를 하고, 화예도 이제 따로 분류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화예류가 있다. 구근을 이용하는 거, 달리아라든지 이런 것은 뿌리로 번식하고 구근을 또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혹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한다? 유튜브 보면 돼. 그래도 정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제 질문, 건의 받습니다. 산청이 재배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거는 특수한 거잖아. 시설을 하잖아. 근데 주로 동남아에서 수입하잖아. 그죠? 근데 바나나는 사실은 초본입니다. 과체류예요. 한해 살이에요. 그럼 아닌데 열대지방이 계속 자라던데 이게 왜 녹화가 계속 되노? 질문에 갑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나나는 동남아 같은데 또는 열대지방에 가면은 계속 자라. 근데 뿌리, 아까 달리아라 같은 경우 구근식물로 뿌리에서 싹이 난다 했죠. 이게 바나나도 마찬가지라. 자르면 그 옆에서, 자르면 아니고 자르기 전에도 이미 올라와. 그 중에서 여러 개 올라오는데 하나만 골라서 바나나가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과체류야.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체류는 맞아. 근데 재배는 자생은 안 되고, 노지에서는 안 되고, 소위 필름 안에서 또는 유리 온실 안에서 재배를 해.
산청에 하고 있어. 그래서 좀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 그 이제 억대 농부 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억대 농부 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건의도 좋고 도저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는 학생. 뭐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해 해설위를 보고 조금 따뜻해지면 캠퍼스 투어를 합니다. 하는데 작물이라든지 이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그냥 이제 귀로 듣는 것보다는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또 남을 학생 4명 있죠? 잠시 남아주기 바랍니다.